알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육군 소령으로 군생활 16년 차 하고 있는 최영웅 소령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은 저랑 다 알고 계신 분들이고, 어, 하지만 한 번 더 저희 독서 모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작가님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독학원이라는 독서 모임은 독서하는 군인을 줄인 독학원이라는 어, 명칭으로 개인 퍼스널 브랜딩 명칭이자 독서 모임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는 이 군인들이 군인의 개인의 성장이 결국 군의 성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군인들이 많아지면은 그걸 바라보는 또 국민들도 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 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 군이라는 곳을 정말 오고 싶은 곳,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인생에서 한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네, 그 취지로 이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군인들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아 휴직할 때 하면서 그 육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때 여기 오늘 제가 이제 모신 김석 작가님이 의 책이 아빠의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아침 또 거의 다 제가 보니까 남군들만 와주셨고 그래서 남성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큰 도움이 또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뭐 계급은 다 명시는 안 됐는데 부사관 뭐 상사분도 계시고 대위분, 소령분 또 전역하신 제 선배님도 계신데 다들 자녀들을 다 양육 중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님의 그 어떤 강의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될 것 같고 오늘 계기로 해서 좋은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 저한테 너무 큰 도움 주셨던 책을 쓰신 김석 작가님께 마이크 넘기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원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 주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창도 잘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박수로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살고 있는 김석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공유, 어,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강의가 좀, 슬라이드 강의가 좀 길어서요. 저 혼자만 떠들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 소령님 지금 시작해도 되죠? 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중간에 어, 질문이 있으시면 스피커 켜서 아니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세요.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불량 아빠의 성장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요. 삼성 탑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네, 김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21년도에 아빠의 교육법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요. 한 8년 동안 썼던 반성문, 그 다음에 경험, 그거를 모았다가요. 글로 엮어서, 책으로 엮어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출판사 사장님이
인스타그램을 좀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인스타그램 dr.kimpapa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제 오늘 강의에서 못한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이건 2017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면 여기에 2017년도 9월 2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8시 50분에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아빠고 첫째 수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 현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게임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아들들이 그럼 공부는 잘하냐? 그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네, 둘 다 공부 잘합니다. 네. 어, 그리고 이 사진은요, 2017년도에 저희는 아이들이 어릴 때요, 이 가방을 싸고 커피숍에 공부하러 간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숍 공부하러 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네, 가방 들고 두 아들과 함께 커피숍으로 갑니다. 네, 여기 엄마가 한 분 계시는데 커피숍에 가면요, 엄마가 되게 좋아합니다. 엄마를 놓고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아들 둘하고 커피숍에 자주 다녔습니다. 오늘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아빠의 교육법 책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다음 중 아들들이 지어준 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별명이 많습니다. 별명 부자거든요. 1번 유견속 회식, 2번 골프 치는 사람, 3번 아부하는 아빠, 4번 잘 놀아주는 아빠, 5번 김석씨. 네,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채팅창. 잠깐만요. 채팅창. 제가 이제야 채팅창을 봐서요. 처음에 김민수 님이 4번 잘 놀아주는 아빠. 네, 잘 놀아주는 아빠 제 별명입니다. 잘 놀아주는 아빠. 틀렸고요. 4번. 잘 놀아주는 아빠 많이 나오네요. 5번 김석 씨. 네, 제일 처음에 여기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요. 김준엽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3번 아부하는 아빠. 이게 제 별명이 아닙니다. 아부하는 아빠는요. 제가 아이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부하는 아빠다. 제가 저를 표현할 때 말하는 그런 별명이고요. 네. 그러면 이게 위에서 먼저군요. 네. 박동근 선생님이 맞추셨네요, 먼저. 네. 오늘 3번을 달아주신 분 두 분 계시는데요. 제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별명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메시지에 작가님 동안의 비결은 뭔가요?인데요. 저는 머리가 짧아서 동안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짧아서. 네,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요. 서울에서 인턴 에이전트를 하다가 저는 군인을 공중보건의로 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의 공중보건의로 3년 군대 대신 공중보건의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향이 서귀포입니다. 고향이 서귀포다 보니까요. 회식이 너무 많았어요. 뭐 골프 모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모임, 병원 회식,
그다음에 대학교 향후의 모임, 이런 모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이 아빠는 회식이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루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회식이 잡힌 적이 있어요. 잡혔는데 첫째 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랑 언제 놀아줄 거냐고. 그래서 아,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수가 그런 거, 내일은 놀아줄 거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내일은 골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미안하다. 아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했더니요. 첫째 수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이제부터 6연속 회식하라고. 그래서 그때 했던 별명이요. 6일 연속 회식했다고, 6연속 회식. 이런 별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 별명은요. 이 집은 제가 지금 8년 전에 이사 온 집인데 그 전에는 관사에 살았습니다. 관사에 살았는데 관사에는 거실에 TV가 있었거든요. 거실에 TV가 있었는데요. 그 거실에 TV에서 예전에 그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종합병원이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의사들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프로에 의사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저를 보면서 그때 수가 한 5살 정도 됐는데요.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수가요 하는 말이 아빠 골프 치는 사람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는 출근하기 전에 항상 골프 연습장을 1시간씩 갔다 왔고요. 주말에는 거의 골프 치러 많이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진짜 아빠는 자기들이 일어나면 아빠가 골프 연습장을 갔다 오는 모습만 봐서요. 아빠 골프 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 불량 아빠 시절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 이 사진은 둘째 현 사진입니다. 둘째 현 사진인데, 어, 잘생겼죠? 네, 잘생겼죠? 누구 닮은지 모르시겠어요? 맞추기 힘드실 건데, 네, 음, 저는 송중기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둘째 현이 한 3살, 4살 때요. 팽이를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팽이를. 근데 제가 주말에 현이 저한테 와서 팽이를 가지고 아빠 놀아주라고 했어요. 그날은 엄마는 회식 밖에 외출을 나갔었고요. 형 수는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현이 저보고 아빠 놀아주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전날도 회식을 해서 너무 졸렸죠.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알았다. 1시간만 있다가 놀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파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잤어요. 잤는데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요. 현이요. 딱 이 모습으로 그대로 나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제 놀아줄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계속 30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아빠 깰 때까지. 너무 미안해서요. 아, 나 정신을 차리고 현하고 이 팽이를 가지고요. 한 2시간 정도 놀았어요. 수도 놀고 있으니까 같이 와서 셋이 놀았죠. 근데요. 2시간을 놀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 아들들하고 노는 게 재밌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들하고 노는 거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팽이를 가지고 노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알았어요. 아이들하고 노는 맛을 알아버린 그날입니다. 저는 이런 아빠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딱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변할 수 있는, 아빠들이 변할 수 있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날, 제가 180도로 변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당연히 회식을 줄이고 골프도 줄이고 해서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보냈어요. 저는 이런 골프 치는 사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둘째 현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을 샀는데 둘째 현은 아빠 이름, 엄마 이름을 이렇게 별명으로 적어줬거든요. 근데 둘째 현이요. 제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요. 잘 놀아주는 아빠.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아빠는 잘 놀아주는 아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별명은 잘 놀아주는 아빠입니다. 네, 저도 놀아준다라기보다는 같이 논다. 네, 같이 놀아야 재미있죠. 그래서 잘 놀아주는 아빠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집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거실에서 친해지기, 세 번째로 공부로 친해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이렇게 컴퓨터 두 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7시간 게임을 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바구니가 있습니다. 핸드폰 바구니가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거실에 TV가 없는 집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거실 모습이고요. 그리고 벽에 계약서로 도배된 집입니다. 아이들과 약속을 하면 종이에 써서 계약서를 적거든요. 네, 그 계약서로 벽에 계약서로 도배한 집입니다. 어, 7시간 게임의 집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한 공부의 진실,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나카무로 마키코 연구팀이 도대체 아이들, 청소년들이 게임을 1시간 줄이면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남자아이는요, 공부를 1시간 줄이면, 게임을 1시간 줄이면 공부를 최대 1.8분 더 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게임을 줄이면 공부를 했는지 연구를 했는데,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1시간 줄였는데 공부는 2.7분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말하는 거는요, 게임 시간을 줄였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말에 아빠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엄마가 하루 종일 TV만 볼 거냐? 이런 핀잔을 주면 아빠가 거실로 나와서 자기 방으로 가서 책을 읽거나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대부분은 핸드폰을 들고 와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줄였다고 공부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어차피 할 거 우리의 무기로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차피 할 거 우리의 무기로 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게임 시간을 줘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은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엄마 아빠가 가장 아이들하고 이게 다툼이 많은 게 게임 시간이죠, 시간. 게임 시간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시간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게임은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게임하는 아빠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19년도에 게임을 그런 평가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청소년은 일주일에 게임을 얼마나 할까 조사를 했더니요. 여기 보시면 17세 이하의 청소년은 일주일에 9시간, 평균 9시간 정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시간이니까 일단 우리 집에서는 일주일에 7시간을 주고 시작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7시간을 아이들이 게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럼 아이들은 게임 7시간이면 어떻게 하는 걸 원할까요? 어떻게 하는 걸 원하냐면요.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하길 원합니다. 매일 1시간씩. 매일매일 게임하고 싶어 하죠. 매일 1시간씩. 그러면요. 매일매일 게임하는 날이 돼요. 자기 할 일은 대충 해놓고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매일 1시간씩 하면요,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게임을 기다리면서 자기 할 일을 대충 하는 것도 있지만, 게임 1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뭐 거의 뭐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그만하라고 끝날 시간 됐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금요일 날 1시간, 토요일 날 3시간, 일요일 날 3시간, 이렇게 하기로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말에 3시간씩 게임을 하면요, 아이들이 좀, 오늘 좀 게임 좀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는 평일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나간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둘째가 고3입니다, 고3.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첫째 수가 아빠, 우리 이제 컴퓨터를 사야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했더니,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이 게임을 자기는 꼭 해야 될 것 같대. 너무 재밌는 게임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우리도 괜찮고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약속을 할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인터넷도 많이 뒤져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약속을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요. 첫째, 컴퓨터는 거실에 설치하자. 거실에. 둘째, 컴퓨터는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으로 사자. 셋째, 컴퓨터 게임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대신 핸드폰에 있는 게임 앱을 지워달라. 무슨 얘기냐면요. 게임은 거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만 하자. 이런 약속을 3가지를 아이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뭐 당연히 좀 읽어보고 당연하죠. 오케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약속들은 부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컴퓨터를 사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처음에 구입할 때 부모가 엄마 아빠가 의논을 많이 해서 좀 규칙 같은 걸 얻어내야 됩니다. 처음에. 근데 처음에 얻어내지 못하면요. 중간에 하려고 하면 너무 좀 많은 걸 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얻어내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지요. 지금 저희 집 실제 한 1년 전 여기 보시면 2022년 1월 달에 벽걸이 여기 있죠. 2022년 1월 달에 컴퓨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고등학생 둘 다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초등학생 엄마 아빠들이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대단하시네요. 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보면요. 잘 모르면, 너 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중학생 이상부터요. PC방 점유율 50% 이상 되는 게임은 롤입니다, 롤. 제일 유명한 사람 페이커. 그리고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 페이커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서 롤 한 팀이 금메달을 땄죠. 그래서 여기 롤 국가대표팀이 군대 면제를 이거 오늘 군인 선생님들한테 군대 면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롤도 이제는 스포츠라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죠. 컴퓨터는 거실에 설치하자. 그럼 거실에 설치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사진을 보고. 실제 우리 아들 두 명이 하는 사진인데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컴퓨터 화면에 딱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시간. 박동근 선생님 말씀해 주신 시간. 시간이 저 위에 벽에 시간이 적혀 있잖아요. 11시 52분. 저희는 게임은 어릴 때는 시작할 때는 10시부터 시작하면 10시부터 12시까지 할 거다 하고 객관적인 시간을 저렇게 볼 수 있어요. 방에서 하면은 시간을 초과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나이에 안 맞는 게임. 지금 화면이 보이죠? 그래서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거실에서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적인 게임을 하고 폭력적인 게임을 하냐. 그런 게임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거실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안심하고 볼 수 있어요. 네, 공개적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나와 있고 몇 시간 동안 할 건지 그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스피커가 있잖아요. 게임할 때 욕을 되게 많이 씁니다. 스피커로 욕이 계속 흘러나오면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요, 알았어 하면서 스피커를 끕니다. 네, 그런 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하면서 거북목이 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지적해주면 거북목 방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거실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부모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꼭 거실에 설치하자. 이거를 컴퓨터 구입할 때 꼭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 방에 만약에 있다면요, 제 강의를 듣고 어떤 엄마가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를 아이가 학교 가는 사이에 거실로 빼버린 거예요. 거실로 빼놓았어요. 네, 그러면 아이가 되게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의논하고 엄마 아빠가 좀 편안하게 보려면 거실에서 나오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럼 나도 싫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좀, 큰 약속, 큰 선물을 좀 줍니다. 뭐, 컴퓨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아니면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을 조금 더 주겠다. 그런 약속을 얻어내서 거실로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노트북보다 데스크탑. 저는 두 번째 약속은 데스크탑으로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데스크탑이고 노트북으로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사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노트북으로 하면요. 노트북을 자기 방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새벽에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노트북을 들고 와서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면에서 보지만 게임은 PC방에 가보셨겠지만 화면이 엄청 큰 화면에서 해야 박진감 넘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으로 하면 화면이 되게 작고요.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양의 컴퓨터를 사려면 노트북이 한 2배 정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데스크탑으로 하야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높은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오늘 질문이 한 4가지 정도 들어왔는데요. 질문 첫 번째 읽어보면요. 관련된 질문이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형제 아빠입니다. 첫째 아이가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인터넷이 되니 자꾸 사달라고 조르고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스마트폰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핸드폰 구입하는 시기나 게임을 허용하는 시기는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는 저는 아이들이 진짜 원한다면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서 그것을 하면서 규칙을 정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아이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대부분 그 나이에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걸 하고 있으면요. 이게 별거, 시기가 지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저는 어떤 부모들은 나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줄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저는 되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음, 저는 게임하고 스마트폰은 사춘기 이전에 구입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때 구입을 하면요, 아이들하고요, 스마트폰을 할 때 규칙을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 주장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 주장을 했다고 그 주장을 다 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게임도 하게 해주고 스마트폰을 사주면요, 그때 엄마 아빠는 규칙을 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 살 때 이 딱 세 가지 규칙을 아이들에게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컴퓨터 살 때 세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걸어 다니면서 하지 않기. 두 번째, 핸드폰 바구니에 놓고 자기. 세 번째, 핸드폰 게임 앱을 지워달라. 이 세 가지예요. 그 뭐 자질구레하게 학원 갈 때 하지 않기. 쉬는 시간에 하지 않기. 그런 걸 얘기해도요. 어차피 그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믿고 안 믿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크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만 얻어내도 되게 많은 이렇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걸어 다니면서 하지 않기는요.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는 경우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병원에서 집을 슬로우 러닝으로 뛰어서 오거든요. 뛰어서 오는데요. 이렇게 길거리에 차들이 양쪽으로 다 있는데 차가 겨우겨우 지나가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요. 한 손에는 핫바를 먹고 있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이렇게 유유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요. 자동차가요. 더 천천히 가면서 그걸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때부터 교통사고율이 높아지거든요. 그게 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살 때 아이들에게 컴퓨터, 핸드폰을 걸어 다니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벌칙을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벌칙이 뭐냐면요. 네.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걸 들키면 한 달 금지다. 이 들키는 게요. 저희들한테 느낄 수도 있지만 동네에 있는 다른 엄마들이 말해줘도 그것도 되는 규칙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을 하는 경우는 네, 거의 없었습니다. 네. 되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 핸드폰을 사줄 때 되게 중요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나와 있네요. 저희 집이 와이프가 고등학교 전까지는 안 사줄 거라고 하는데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네. 각자 집에서 규칙인 것 같습니다. 집안의 사정에 따라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이 강력하게 원하는데 부모라는 부모 주장만 너무 내세우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주는 건 안 사줘도 됐지만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 고등학교 때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 같은 스마트폰을 고등학교 때 구입을 하면요. 너무 너무 흥미진진해요. 스마트폰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어, 그런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사주면 아이들이 그때 좀 흥미롭게 해보고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통제하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그때 사주는 게 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스마트 게임에 대한 통제 말고 유튜브나 SNS 영상 시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유튜브나 다른 영상 시청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저는 쉴 때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여가 시간에는 아이들은요,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게임을 합니다. 게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러 들어갈 때 핸드폰 바구니에 놓고 자기인데요. 이 사진만 보도 알 수 있겠죠. 어떤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인이 돼서 아빠의 교육법 책을 읽었는데 자기는 좀 아쉬운 게 있다. 부모님이 나 학생 때 핸드폰을 들고 자러 간 걸 좀 막아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든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도 핸드폰이 통제가 안 돼서 새벽 2, 3시까지 핸드폰을 이렇게 하다가 잤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날 되게 졸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핸드폰 바구니를 안방에 놓고요. 잠잘 때는 핸드폰 바구니에 다 이렇게 놓고 잡니다.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컴퓨터를 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약속을 하나 얻어낸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게 국회의원도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학원도 가지 않고 학원 앞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사면서요, 아이들에게 게임은 게임은 컴퓨터로만 하자. 그 대신 핸드폰에 있는 게임 앱을 지워달라. 그 약속을 했어요. 아이들이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핸드폰 게임 앱을 지웠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지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오로지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만 합니다.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어져요. 학원에 갈 때도 하고 싶고,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집에 오면서도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다는 약속이 이 핸드폰 게임 앱을 지워달라.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약속을 해서 벽에 붙였죠. 이때까지 게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이게 저희 집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도 계약서를 좀 오래됐지만 떼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실 벽에 계약서로 도배가 된 집입니다. 네,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어떤 약속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가 되게 많습니다. 거실벽 전체에 다 저희 집 와보시면 거실벽 전체에 다 계약서로 도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 시간에 대한 그런 계약서 내용인데요.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이 게임 시간에 대한 약속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맨 마지막에 성의 수현이라고 있잖아요. 사인입니다. 사인.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해서 조율을 하고요. 각자 읽어보고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해야 내가 동의한 게 맞다고 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제가 한 약속인데요. 저도 집에서 가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큰 소리를 치고 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 이걸 좀 미안하다. 아빠가 이걸 잘못한 것 같고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약속도 했어요. 내가 큰 소리를 치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 했더니 아이들 두 명은 게임 한 시간씩 해달라 해줘라. 네, 그래서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 보면요. 아이들만 고칠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당연히 고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계약서를요,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거실에서 친해지기입니다. 저는 거실 교육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썼었는데요. 거실 교육법이란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와 거실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와 같이 거실에서 성장하는 걸 저는 거실 교육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쭤보는 분들은 저희 이사 오면서 지금 뒤에 보시면 지금 거실의 실제 모습입니다. 저희 뒤에 거실의 실제 모습인데요. 저희 집의 거실은 TV가 없습니다. 그럼 TV가 진짜 없나요? 아니요. TV는 안방에 있어요. 안방에 있으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TV를 같이 봅니다. 안방에서. 그런데요.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면 아이들은 TV를 보지 않습니다. 여가 시간에 TV를 안 보고요.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하고 저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TV를 보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고요. 안방에서 TV를 보니까 저희는 더 편합니다. 네. 그리고 거실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애들이 어렸는데 거실 중앙에 탁자가 있잖아요. 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거실 중앙에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서 거실 중앙에서 이렇게 보드게임, 포카도 하고 이렇게 책도 읽고 어릴 때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니까 그때부터 숙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따로 거실 중앙에 책상을 마련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식탁에서 부엌에 있는 식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요. 재미있는 게임이 많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때부터요. 만 12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이 만 12세, 오버워치 게임 만 12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이들하고 게임을 통제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실 중앙에 컴퓨터 두 대가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금 최종 저희 집 모습을 이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아이들이 어린데도 거실 중앙에 책상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중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한 이유는요. 공부를 하는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되려면 엉덩이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저는 큰 책상을 거실에 놓고 공부하면 외롭지 않고 좀 같이 하니까 응원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질문해 주셨는데요. 계약을 했,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없었는지, 당연히 계약서는 수십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요, 계약서 내용이요, 한 대여섯 개가 비슷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키지 않아서 다시 또 약속, 지키지 않아 다시 약속해요. 저는요, 계약서를 쓰면요, 한 3분의 1만 지켜도 잘했다, 잘했다 해줍니다. 아이들은요, 이게 훈련이고, 이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계약서에 쓴 내용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큰 소리 치지 않기나 제가 한 약속은요, 무조건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약속을 하면 당연히 100%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아이들은 커가면서 성장하고 배워나가고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일부만 지키죠. 그 일부만 지킨 거에 대해서 저는 응원을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도 천천히 지킬 때가 다가옵니다. 네. 훈련이고 성장이라고
되게 저희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되게 좀 안쓰럽고요. 게임을 할 때 되게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웃으면서 공부하진 않거든요. 게임할 땐 되게 웃으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실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SBS 스페셜에요. 음, 일본 도쿄대생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어디서 했냐 물어봤더니 74%는 거실에서 했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도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거실에서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했더니 두 아들이 동시에 그러는 거예요. 딱히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방에서 하면 수가 그랬어요. 방에서 하면 아빠 딴짓을 많이 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켜본 결과로 거실에서 공부했다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방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의논을 해서 방에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요, 방에서 하기 시작하면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방에서 하면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공부로 친해지기입니다. 네.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이 되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부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하고 놀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면 엄마 아빠하고 놀아주진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놉니다.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고 나가서 영화도 보고 친구들하고 놉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관계 형성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옆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엄마의 관여, 아빠의 관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례별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엄마는요,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지키게 한다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아빠는요,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가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특히 남자 아이들에서는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가 대단히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연구가 됐습니다. 어, 저 중학교 때 저희 방에요, 아버지가 저하고 바로 밑에 동생이 공부하는데 항상 와서 분재를 하셨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않고 분재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요, 아버지가 분재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분재가 취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옆에서 분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딴짓 못하고 공부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책을 쓸 때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때 분재 왜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감시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깜짝 놀래기도 하고 너무 아버지한테 고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예전에 책에서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려면 정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아이들 옆에서 문제를 하면 아이들도 좀 내 옆에서 공부를 하지 않겠냐 생각으로 아들들 옆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분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옆에서. 연애 모습인데요. 한 4년 전 모습입니다. 4년 전. 중학교 때 같이 역사 공부도 같이 하면서요. 역사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 사춘기 때는 자기만의 시간 질문인데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방에서 지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네, 당연합니다. 방에서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방은 딱히 어, 가서 쉴 만한 소파도 없고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 거실에서 생활하고 유튜브로 볼 때는 침대에 누워서 보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실에서 부모가 같이 있으면서 지켜줘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거실에서 같이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 수한테 물었더니 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거실에서 뭘 하든 뭘 보든 모른 척 그냥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에게 물었죠. 그러다 혹시 나쁜 거나 이상한 그걸 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상한 영상을 보거나 이상한 대화를 하는 걸 왜 거실에서 해? 거실에선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뭘 하든요. 그냥 크게 어,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 때도 저희 집은 아이들이 그냥 거의 거실에 있고 유튜브 영상 볼 때는 좀 누워서 보는 걸 좋아해서 침대에서 누워서 보긴 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하고요. 저도 제주도 서귀포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요새 대치동 아니면 공부하기가 좀 불리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 강의를 할 때 제주도에 있는 PD가 저한테 지방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수업.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선생님을 가르쳐 주냐. 가르쳐 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재수할 때 처음으로 학원을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강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와, 저렇게 강의를 잘하시네. 나도 좀 학원을 좀 일찍 다닐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 그거죠. 근데 이제는요, 지방과 대치동을 보면요. 예전에는, 이 선생님 이름 아세요? 저 여기 있는 선생님 강의하는 선생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정승재 선생님 치고는 너무 좀 키가 크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수학으로. 근데 아직 그 선생님들이 좀 자녀가 어리다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현우진 선생님이에요. 현우진 선생님. 네, 현우진 선생님인데요. 예전에는 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현우진 선생님이요. 이렇게 어, 강의실 강의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빽빽히 있고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를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어야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쌓이곤 했습니다. 제일 쉽게 설명했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생님이었으니까. 근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현우 선생님이요, 이제는요, 인강밖에 안 해요. 현장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만.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 있는 대치동이나 여기 서귀포에 있는 애들이나요, 똑같이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를 똑같이 들어요. 저희 현우진 선생님의 문제를 푸는 거 보고요. 자기는 10분 동안 이렇게 고민해서 풀었는데, 현우 선생님은 딱 30초 만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 그걸 딱 듣고요. 와, 감탄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현우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고, 수학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현우진 선생님 강의, 그 다음에 뭐 국어, 아니 뭐 사회 이정 선생님 강의를 전국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치동은 이렇게 되게 가보면, 저도 대치동에 가끔 갈 때가 있는데요. 가보면요. 이렇게 없는 게 있어요. PC방, 뭐 당구장, 노래방 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학원만 있죠. 학원만. 그 대치동 아이들은요. 여기 보시면요.
학교가 끝나고 밤 10시까지는 모든 학생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요. 심지어 저희 중학생 1학년이 공부하는 걸 봤는데 새벽 1시까지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페이스메이커가 되자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지방 학생들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은요, 지방 학생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만 좀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페이스메이커가 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 공부하다 보면요, 현이 제 아들이 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공부할 때 저도 공부하고요. 아들이 쉴 때 저도 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는 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대치동만큼 이렇게 간절하거나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대치동보다는 어,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엄마 아빠가 좀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좀 아이들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가 돼서 내과 전문의가 됐는데요. 그때 든 생각이 그래도 나는 인생에서 성공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 힘들었죠. 공부할 때도 힘들었고 인턴 레지던트 때도 뭐 도망가고 싶었던 적도 많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빠가 되어가는 인생을 다 살고 나중에 임종할 때 보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분들은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빠가 되어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성공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빠가 되어가면서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있고 이런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내과 의사가 되었던 성공하고요, 이 아빠가 되어가면서 느끼는 성공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과 의사가 되어가면서 되는 때 성공은요, 너무 고되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빠가 되어가는 그런 성공은요, 가장 즐거운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달리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나요? 네. 최근에는, 운동보다는요, 집에서 고스톱을 많이 칩니다. 고스톱. 네. 아이들하고 고스톱을 치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하다 보니까요. 제가 돈을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즐거운 걸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저랑 같이 슬로우 러닝을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또 이걸 시간이 남아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책 읽기인데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딸과 연년생인 7세 아들의 아빠입니다. 책을 보게 하고 싶은데 책에 관심이 없어 콘텐츠를 틀어주거나 소파에 앉아서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거실에서 책을 읽는데요.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자기가 좀 여유로울 때나 아니면 퇴근을 해서 시간이 되면 거실에서 앉아서 책을 읽으면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따라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엄마 아빠를 따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묵묵히 아이들이 집을 떠날 때, 대학생이 될 때까지 거실에서 책을 읽는다면 아이들도 같이 책을 열심히 읽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에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아빠였는데 아이들 덕분에 이렇게 되게 많은 책을 읽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생 때 아버지와 성적과 게임으로 계약을 맺어서 공부를 잘했었는데 대학교 가서 자유가 주어지고 보상이 없어지니 공부 의욕이 줄었더라고요. 대학교 큰 아들은 어떤가요? 당연히 저희 대학교 큰 아들은 지금 대학교 저희 수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에, 수는 지금 방학 때 내려와 있지만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아직은 공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져서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상이 되게 급변하거든요. 저도 이 세상에서 저는 챗 GPT를 쓰면서 와, 얘는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이 되게 급변하는데 제가 그 급변하는 걸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저보다 적응을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 걸 저도 모르면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조언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 모르면서.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거는 제 전문, 뭐, 의학에 관련된 거 말고는 저는 아이들이 지금 나이에서는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했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네. 잠깐만요. 어, 제가 질문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람을 강하게 느꼈을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고스톱을 칠 수 있다는 거.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아이들과 고스톱을 치면서 너무 즐겁게 칠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거실에서 지내면서 되게 친해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웃풋이 생기면 되게 보람이 있냐? 아니,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지만 관계 형성을 잘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되게 작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거실에서 같이 머물고 책도 읽고 놀기도 하는 후에 공부 성적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덤. 덤은 자녀들이 우리가 원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이 그냥 운이 좋으면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공부는 덤이고 주는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신성아들에서 참고할 육아 추천서. 음, 제가 요즘 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파파북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들 육아서 한 권 읽기 챌린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육아서를 한 권도 안 읽는 아빠들이 태반입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육아 공부고요. 근데 딱 한 권만 읽어도 아빠들이 변하는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이 파파북 챌린지에 들어가면 여기 인생 육아서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쓴 제가 읽었던 책들도 올려져 있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인친 분들한테 조사를 했거든요. 어떤 육아서가 좋은지. 그래서 거기에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파북 챌린지를. 그리고 여기 아빠 계시는데요. 아빠분들 파파북 챌린지에 책을 읽고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저한테 DM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파파북 챌린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량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파파북 챌린지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지만 아직은 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네, 여기 뭐 써 있네요. 기분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 재능을 찾는 것과 관련된 경험이나 팁이 궁금한,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예체능을 많이 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음, 아이들이 예체능에 대해서 재능이 있는지, 흥미가 있는지는 시켜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미술도 시켜보고, 뭐, 노래도, 피아노도 배우게 해주고, 저희 둘 아들은 다 해봤지만, 그거에 대해서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그 이후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가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거는 음, 좀 여력이 되는 한 아니면 부모님이 저기 옆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요. 자녀들에게 독서를 하지만 한 단계 넘어서 책 읽기를 넘어서 글쓰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질문하셨거든요. 저도 이 질문을 수에게 물어봤어요. 수가 저보다 더 독서량도 많고 저보다 훨씬 글쓰기도 잘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내하고 같이 거실 교육의 힘으로 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글을 써서 그 일부 한 챕터에 수에게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편집자한테 보냈는데 편집자가 수의 글은요, 하나도 수정할 게 없다. 너무 잘 써서 수에게 말해달라. 당신이 책을 내고 싶다면 우리 책을 출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글쓰기를 되게 잘합니다. 근데 제가 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 글쓰기 싫어해. 그리고 글쓰기 훈련은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책을 많이 읽으면 글쓰기는 자연적으로 된다고. 네. 수는 글쓰기 훈련도 안 했고, 글도 많이 쓰진 않지만, 진짜 필요할 때는 글을 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저는 어, 글을 쓰면 쓸수록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글쓰기를 좀 줄이고 책 읽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작가님들은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나온다. 아웃풋의 10배, 글쓰기 한 10배 정도의 독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쓰기까지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거나 자녀들에게 좀 해야 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자녀를 위한 맞벌이 부모의 자세, 그리고 친구를 배려하는 게 너무 크다, 상처를 받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자세한 대답보다는요, 저는 이 사전에 소령님, 최용웅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군인 선생님들이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야 집에 들어온다. 저는 미처 그 정도까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버드생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물어봤더니요. 그 하버드생이 6남매였는데요. 자기는 세 번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밤늦게 집에 왔다고. 밤늦게 집에 와서 아들, 딸 한 명 한 명을 앉혀놓고요. 아들, 딸은 아빠 손이 되게 기름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 손을 닦아주고 아빠는 아들, 딸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오늘 어떻게 지냈니?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몇 분이요. 자기 인생에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되게 바쁘신데 맞벌이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쁘신데 저는 이런 시간을 많이 줬다고 자녀들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요. 아빠, 엄마랑 같이 있는 단 몇 분이라도
그 시간에 충실하다면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요. 군인 그리고 아빠입니다. 군인 그리고 아빠. 저는 내과 의사여서요. 병원에서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음식 조절하셔야지. 싱겁게 드세요. 운동하세요. 매일 잔소리만 해요. 똑같은 잔소리만. 그런데 그건 의사의 그런 제 역할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의사의 역할을 집에까지 들고 오면요. 아이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콜라 먹지 마라. 뭐 음식 편식하면 안 된다. 운동해야지. 이런 잔소리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집에 오면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아빠. 군인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요. 군인이 어떤 군기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단순히 아이들은요, 그냥 집에 오면 아빠예요, 아빠. 난 다정한 아빠.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는 군인이지만 집에 오면 아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현이요, 어느 날 집에 제가 없었는데 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돌 어디 갔어, 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 별명이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돌이었어요, 돌. 왜냐면 김석이니까요. 김도 쇠금이고 돌도 돌석이라고 생각하고 돌이었어요. 돌김 그런 별명이었죠. 근데 제가 그 얘기 들고 한참 웃었어요. 아들이 내 별명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권위 있고, 한 5년 전 얘기인데요. 권위 있고 친근한 아빠가 되어야 되지, 친구처럼 아들들하고 지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이 권위와 친구를요, 둘 다 가지고 가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권위는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친구만 택했습니다. 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많은 저자 강연회 했는데, 이렇게 질문이 많은 강연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또 답을 정말 작가님께서 차분히 다 주셔서 너무 좋았고, 저는 한마디로 좀 오늘의 강연을 요약해 보자면은, 어, 어리다고 내 자녀라고 나와 다른 어린 객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성장하고 가야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컸고, 정말 추천하는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인연을 여러분들도 쭉 이어가시고자 한다면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육아서 읽기 챌린지 꼭 한번 해주시고, 그래도 제가 지금 저희 독서 모임의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고유동 작가님인데, 음, 육아인 줄 알았더니 유격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은 이제 펀딩 중이라서 그 펀딩 횟수에 맞게 또 이제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 제가 작가님하고 그분을 꼭 한번 연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가까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한 감사합니다. 중령으로 전역하신 분인데, 네. 아마 두 분의 대화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도 여기 계신 분들이 육아서를 읽는다고 한다면 그 책과 또는 오늘 김석 작가님의 아빠의 교육법, 저는 옛날 책인데 좀 리뉴얼돼서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제가 인증샷 찍고 책 들고 이렇게 인증샷 찍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드시고 마무리하도록 제가 하나 둘 셋 외치고 찍고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계신데 네, 히어로 이펙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찍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에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